천년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저는 지금 민속 소싸움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래판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 소들의 화려한 기술과 소싸움 속에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세시풍속 소싸움의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가장 친숙한 동물 소. 예전에는 소를 생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생구란 한 집에 사는 머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소를 사람처럼 대하며 함께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하는 소가 아니라 싸우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읍에서 열리는 소싸움 대회 현장.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는 올해로 17번째 열리는 경기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벌써부터 대회장을 찾는 손님들로 소싸움 대회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이 그 재미를 알 수 있다는 소싸움 대회.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미 잠시 후에 펼쳐질 진풍경을 예상하고 있을 텐데요. 소싸움 대회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재밌고요. 활동력이 생겨요. 애기도 처음으로 그냥 애기 소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싸움 소의 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소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우리가 할 때마다 여기 와. 소싸움의 시작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싸움은 농경 문화가 정착됐을 즈음 목동들의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되었다가 그 규모가 커지면서 불악간의 명예를 건 공식 싸움이 되었는데요. 이후 소싸움은 명절이면 펼쳐지는 민속놀이이자 농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구축돼 세시풍속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기실에 있는 선수들, 싸움소, 제가 만나러 가볼게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싸움소들의 대기실. 평소 생각했던 얌전한 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커다란 몸짓과 우렁찬 기세에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주인들은 애지중지 키운 소에게 오늘 경기 잘하라는 의미로 정성 어린 빗질을 하고 맛있는 먹이도 주며 격려의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크기와 성질이 범상치 않은 싸움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싸움소는 어떻게 선별이 되는 거예요? 쌈소는요, 그 선별하는 것보다 이게 타고 나야 돼요. 뿔굵기라든가 눈이 적고 귀가 적고 이렇게 눈매가 매섭고 이런 선호들을 전국의 그 매니아들이 쌈소 하는 사람들이 골라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이제 4, 5년을 기다려 줘야 돼요. 한 4, 5살이 먹어야 쌈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쌈소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싸움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훈련 방법은 저는 쌈하는 거는 소가 쌈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야 되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소가 그냥 먹이기만 하면 살만 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육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뭐 달리기를 시키든가 뭐 타약 끌기, 그 산타기, 나무 가서 목덜미 긁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고 체계고 한계고 이제 소가 다 해줘야지. 지가 나름대로 쌈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오고 근성도 갖춰오고 참편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 소가. 네. 싸움소가 되기 위한 조건. 우선 우리의 토종 한우여야 합니다. 한우의 종류를 살펴보면 칡소, 흑소, 황소 등이 있는데요. 얼룩배기 또는 얼룩소라고 하는 칡소는 누런 무늬와 칡색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며 호랑이 무늬소라고도 불리는 종입니다. 황소나 흑소보다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고 하네요. 흑소는 검엉소, 검정소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의 화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몸집이 일본 소보다 작고 성질은 순하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누렁이는 황소인데요. 칙소와 흑우와는 달리 개체수가 많은 황소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한우 개량화 사업으로 현재는 몸집이 좋은 종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만큼 싸움소들 중에서 황소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다 가축으로 존재하는 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원에 따라서 북방형,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서 개발된 소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방형 소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는 전형적인 북방형 소입니다. 하지만은 남방형 소의 혈액 유전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로 추정하고 있고요. 농업하는데도 농사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자질을 가져서 30년도, 40년도의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한우가 일본 소나 중국 소보다 월등하게 그 역역 능력이 좋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싸움소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1톤의 무게를 육박하는 커다란 체구에 꽤 놀랐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들을 찬찬히 둘러보니 싸움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대로 귀와 눈이 몸집에 비해 작고 목덜미가 매우 굵으며 무엇보다 뿔이 날카롭게 솟아나 있다는 점입니다. 뿔이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싸움소들 뿔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비내형, 하늘을 쏟던 저 노고지리 뿔, 미나미 같은 경우에는 비내형 옥뿔, 긴 비내형 옥뿔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의 뿔은 앞니맛뼈의 돌기, 즉 각심이 각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소가 가진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서 뿔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비녀를 꽂은 것처럼 양쪽 옆으로 뻗은 모양의 비녀뿔. 하늘로 솟은 종달새 머리 모양의 노고지리 뿔은 머리를 수그렸을 때 상대 소를 향해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살짝 휘어있는 모양은 옥뿔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양도 특징도 다양한 소뿔. 그렇다면 뿔이 가진 원래의 용도를 잠깐 알아볼까요? 그 야생에서 뿔의 용도라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축소의 원종인 오록스라는 소는 그 뿔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한우도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뿔의 크기에 따라서 뿔이 긴 장가구, 짧은 단가구, 뿔이 없는 무가구라는 소도 있습니다. 근데 무가구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뿔의 용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뿔이 없는 개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속 소싸움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모래판으로 선수들이 들어섰습니다. 어령님의 하정우님의 거대한 싸움소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는 순간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1차 들치기 이제 이 소들은 좀 타격전 위주의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밀붙이고 있는 흑삼도 가자. 아이고야. 자 돌아오는 니를 보고 완전히 니 몰게 들어가고 있는 율곡. 자 여기서 거창이 대칭 들어가는 다시 한 번 더 밀어붙이고 있는 율곡 1회차 감독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오. 손에 땀을 주는 소들의 현란한 기술에 절로 박수가 나오는데요. 이 두 마리는 어제 1회전을 상당히 많이 싸워온 소들이고, 자 노고지리 뿔가게 만기가 덜치기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싸움소가 펼치는 기술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속 소싸움 대회의 분위기 메이커 해설사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싸움소의 기술은 기초적인 기술이 제일 많이 또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 뿔거리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에 저지시기는 뿔을 딱 걸어서 상대방이 못 오니까 저지시기는 뿔거리와 뿔끝으로 상대방 입만 찍기, 뿔찍기죠. 자, 목안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뿔거리는 상대방 입 몰기에도 상당히 사용이 되는 그러한 큰 기술이고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8분 10초를 쌓.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뿔걸기. 상대방의 이마를 찍어 공격하는 뿔찍기. 상대의 목을 공격하는 고도의 테크닉 목치기. 소들은 본능적으로 승자의 자리인 모래판의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소싸움은 1대1 단판 승대로 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쪽이 패자로 결정됩니다. 흥미진진한 소들의 대결은 계속되고 대회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쪽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치한다면 경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기에도 불구하고 소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바로 이때 팽팽한 접전을 치르던 한쪽 소가 고개를 돌려 도망갑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승리한 소와 소주인의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덧 마지막 경기. 진정한 싸움꾼들이 만났는데요. 힘이면 힘, 기술이면 기술.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이 이어집니다. 황소와 흑소의 대결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응원하시나요? 우주몰님은 강말려 우주님은 좀 여유가 있는가 합니다. 인사도 다 하고. 자, 농준비 웅초이는 아니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주시고. 자, 이번에 많이 움직여요. 지금부터는 뒷다리가 많이 움직이고 불리합니다. 자, 부부진이 힘내요. 원하지. 승리는 황소에게 돌아갔습니다. TV나 이런 데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고 되게 소를 자주 접할 수가 없는데 이런 데서 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가 활기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경사의 최고 제사인 소 싸움을 보니까 우리 자신이 활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제 소를 모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소들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보고 애들 이제 좀 새로운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경기를 마친 소들은 다시 우사로 돌아가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고생한 소에게 주인은 모래도 씻어내주고 맛있는 여물도 먹이며 승패와 관계없이 격려의 손길을 내어줍니다. 저도 오늘 너무 멋진 경기를 펼친 소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소싸움을 통해 알아본 우리의 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쉽게 볼 수 없게 된 소들의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천년 그 이상의 역사가 살아있는 민속놀이의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시해야 할 조금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